자, 지금까지 드러난 김태현의 행적을 보면 집요한 스토킹이 결국 살해로까지 이어졌죠. 이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공포를 넘어서 결국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이 20여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에선 석 달 동안에만 일방적으로 걸려온 100여 통의 전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살해범은 이 여성을 10년가량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의 스토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니 2, 3년 정도지 10년 아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피해자 가족이. 스토킹은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수준의 폭력, 위협으로 발전하는 게 보통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던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한두 줄의 낙서에 그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서의 양도 늘어났지만 내용이 굉장히 좀 난폭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켜보고 있다 각오해라라든지 나중에는 음란한 여자, 더러운 여자 이런 식으로. 스토커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일상은 지옥이 됐지만 경찰은 보호막이 돼주질 않았습니다.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출동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막상 스토커가 나타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맞고 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경찰분이 저 사람한테 일단 맞아야지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피해자한테 저 사람한테 좀 맞고 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죽고 나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남성은 결국 구속돼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가 2통이 왔지만 이제 요지는 편지의 내용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그게 잡지로 쫙 썼고. 지난달 24일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이고 끈질긴 회유와 협박. 또 스토킹의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 주관적 판단에 기대, 가해자의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에 그친다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을 개인적인 일이나 애정 문제로 여기던 인식의 변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바둑판이 있는데 꽃을 올려놔요. 그런데 저는 스토커가 보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꽃을 보자마자 끔찍하거든요. 꽃을 가지고 증거로 가져가면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